자, 챕터 4, Protecting the Organization.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이버 시큐리티의 기본적인 걸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어택, 컨셉, 테크닉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지지난주인가요? 수업했던 것은 이런 내용이죠. 나의 데이터, 데이터이고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을 프로텍팅에 대한 걸 저희가 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오가니제이션, 어떤 우리 학교라든가 혹은 기업이라든가 프로텍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에 대한 정보에 대한 프로텍션도 중요하지만 이 기관 혹은 그 대학, 회사에 대한 그 자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최근에 와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CTO, CFO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 CRO라고 하는 자리도 있어요. CRO.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하는 오피서예요. 그건 칩 오피서인데 리스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그냥 보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같이 이렇게 금융에 대한 리스크라든가 혹은 뭐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미래에 발생 가능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칩 오피서도 외국 기업은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기관에서 그 프로텍션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다카드닷컴에 모두 3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파이어월,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의 비헤이비어 어프로치, 그 다음에 시스코 어프로치가 있는데 시스코 어프로치 부분은 조금 제가 설명은 좀 간단히 하고요. 주로 이 파이어월 쪽하고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skillful.com 사이트에 여러분이 그 네다카드닷컴의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가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조금 더 최신에 대한 자료입니다. 최신 자료인데 보면은 여기 보면 섹션 2는 동일하고요. 섹션 3도 이제 동일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섹션 1이 아까 파이어월이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조금 디바이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으로 섹션명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파이어월 나와 있는 걸 볼까요? 파이어월 타입이 어떻게 있느냐, 어떤 타입이 있느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 인커밍, 아웃고잉에 대한 트래픽에 대한 것을 컨트롤하거나 필터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인카밍에 대한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방화벽이라는 게 보통 만들어집니다. 근데 아웃고잉에 대한 것도 봅니다. 우리 회사의 중요한 자료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파이어월로 하고요. 한때는 뭐 한참 뭐 기업에서 주식 붐 일어났을 때는 주식 사이트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근무 시간에 뭐 이런 것들도 아웃고잉 트래픽에 대한 필터를 전부 다 방화벽에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벽에 대한 타입이 스탠드얼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있지만 PC 내부적으로 또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타입이 있는지에 대한 걸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 스캐닝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포트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면은 어떤 내용을 좀 보셔야 되냐면 이게 요런 내용을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건 다른 자료인데 이게 그 TCP UDP라고 하는 IP 위에 우리가 인터넷 프로토콜 쭉 설명해 보면 위에 이제 IP가 있고 위에 TCP UDP가 있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 포트 넘버로 이제 어사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 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상대방 서버에 있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서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뭐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 빼고 이게 맥 어드레스 이런 거 빼고 이제 IP 주소에 대한 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 그래서 네트워크 전달하기 위해서 IP 네트워크이죠. 그 주소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상위 TCP UDP에 대한 것이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포트 번호라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21번이라고 하는 것이 FTP라고 하는 서버에 대한 것이고요. 요거는 내 쪽 클라이언트 쪽에서 설정되는 소스 포트 번호예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실려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내가 데이터를 이제 FTP로 할 때는 저쪽에 보면은 21번 포트로, 그다음에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80번 포트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포트에 대한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64kb에 대한 것이 있는데 0번에서 64kb까지에 대한 포트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웰노운 포트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서버 서비스, 아까 얘기한 FTP, 뭐 HTTP 웹 서버가 그 포트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 실험적으로 쓰거나 뭐 어떻게 포트 어, 어, 조건 뭐 개별적으로 쓰거나 어떻게 쓸 때 이제 49kb까지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막 쓰는 게 49K 이상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포멀 포트 번호로 해서 보통 클라이언트들이 쓰는 포트 번호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쓰는 어디 서버 접속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TCP나 UDP가 설정하는 포트 번호예요. 그래서 이런 포트 번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포트에 대한 것, 특히 이제 이쪽에 있는 여기 웰로운 포트에 대한 걸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포트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1024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포트가 있고요. 이런 포트를 이제 오픈해 있으면 그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만약에 클로즈 해버리면 그 서비스를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저런 포트 번호에 대한 것이 이제 백도어로 열려 있으면은 해커들이 이제 그 포트에 대한 거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공격을 해서 거기다가 멜리셔스 코드를 집어넣는다든가 혹은 거기를 통해서 해킹을 한다든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저 포트 번호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으면 조금 이야기가 편한데, 일단은 저런 것이 있다는 거를 처음 보는 친구들은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포트 스캐닝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포트 어느 포트가 열려 있는지에 대한 거를 쭉 뒤지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프로빙 하는데 컴퓨터일 수도 있고요, 서버일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네트워크의 호스트에 대한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오픈 포트, 여기 보면 오픈 포트에 대한 거를 이제 쭉 봅니다. 그래서 포트 넘버라는 것이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응용 애플리케이션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리커너센스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정찰하는 거죠. 정찰.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리커너센스 툴들이 있습니다. 좀 이따 보면 엠맵이라든가 이런 툴들이 있어갖고 그 맵 가지고 나서 그 포트 번호가 뭐가 오픈되어 있는지를 이제 스캔을 해볼 수가 있어요. 원격에서도 스캔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런 것들을 잘못 열어놓으면 해커들은 이제 저 포트에다가 해킹을 시도를 하거나 혹은 거기에다 멜리셔스 코드를 이제 집어넣는 역할을 뭔가를 something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security appliance에 대한 것이 어떤 제품이 있느냐 보면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뭐 좀 이따 보면 뭐 IPS, IDS 뭐 그것이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디 같이 인베디드 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리얼 타임으로 어택을 디텍션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게 항상 여러분 그 우리 뭐죠? 그 바이러스 택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어요. 보통 PC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가 늘 실시간으로 돌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돌고 있으면서 뭔가가 내 PC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걸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처럼 네트워크에서 큰 네트워크에서 뭐 서버 한 장치일 수도 있고요. 우리 네트워크에서 외부에 뭔가가 침입을 하려고 하는 친구에 대한 거를 실시간적으로 계속해서 디텍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제로데이 어택입니다. 제로데이 어택. 제로데이 어택? 제가 제로데이 어택에 대한 거를 좀 찾아놨어요. 그러니까 제로데이 어택에 대한 거를 음, 자, 제로데이 어택에서 보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로데이 스레트, 뭐 제로데이 어택에 대한 것인데 모든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그 늘 좀 완벽하지는 않아요. 뭔가 취약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OS가 취약할 수도 있고요. 내가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취약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취약점을 계속해서 패치 파일이라든가 업데이트에 대한 것이 올라와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제 깔아줘야 되죠. 그래서 설치를 해줍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도 뭐 보안에 취약하다고 하면서 새로운 버전 나왔다고 하면서 내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뭔가 어, 해커가 침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패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제로데이예요. 제로데이. 0데이예요. 오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취약점이 발생을 하면은 뭐가 취약점이 발생했다고 그니 공개를 하죠. 공개를. 그럼 공개를 함과 동시에 패치 파일을 주면 좋은데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알려주고 난 다음에 패치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요 틈새에 대한 공격이 제로데이 어택이에요. 그냥 제로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루 사이에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이제 어택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그 사용자들이 패치라든가 업데이트에 대한 것을 그렇게 부지런하지는 못하죠. 좀 게으르죠. 뭐 저도 뭐 새로운 거 뭐 패치해라 뭐 업데이트해라고 하면은 약간 의심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이걸 할까 말까 약간 저도 고민을 하는데 근데 그 틈새를 노리는 것이 바로 제로데이 어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로데이 공격 대상물이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패치가 배포되기 전에 감행된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공개되기 전에 공격자들이 이제 이거를 감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이제 합니다. 이거에 제일 한 것이 우리 챕터 1 할 때 이란 핵 발전소 공격했었던 내가 지금 그걸 까먹었는데 그것도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그래서 아, 요런 그 패치되지 않은 프로그램에 대한 패치되지 않은 그 틈새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뭐 기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뭐 XP, 윈도우즈 XP에 대한 기사도 있고 한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제로데이 어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취약한 상황에 대한 거를 패치라든가 업데이트를 좀 자주 해야 되겠구나라고 조금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좀 각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그 엣지에서부터 엔드 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리얼타임 스캐닝 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제가 챕터 5, 모듈 5에 가면 에스릭하고 리걸에 대한 이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텐데 이게 그 똑같아요. 똑같은 액션을 하는데 화이트 해커냐 블랙 해커냐예요. 결국 화이트 해커하고 블랙 해커는 똑같은 기술을 갖고나 있으면서 에틱하게 리걸하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이슈인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제로데이 어택을 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방화벽을 가지고 한다든가 IDS, IPS 이거는 인트루전 침입에 대한 디텍션하는 시스템이고요. 이건 프로텍션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건 디텍션만 하고 이제 프로텍션하는 거니까 그래서 IDS, IPS 네트워크 디바이스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하게
어택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스캐닝하는 것이 방화벽이라든가 IDS, IPS라는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malware detection이라고 하는 건 엔티바이러스에 대한 그 PC의 버전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어노멀리스, 그러니까 이런 악당들에 대한 걸 디텍션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컨텍스트 베이스드 아널리시스. 그러니까 컨텍스트 베이스드 아날리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컨텍스트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IP 헤더를 볼 수도 있고요. TCP, UDP, 레이어 3 헤더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컨텍스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네트워크는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베이스 아널리시스를 실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조금 뭐랄까 네트워크가 늘어지면서 어택을 빨리 디텍션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컨텍스트를 로그라든가 어떻게 버퍼에 저장했다가 그거를 뭐 한참 있다 분석을 하게 되면 이미 어택을 당한 다음에 무슨 어택이 있었구나 뒤에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그 다음에 비헤이비어 디텍션. 이 비헤이비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어,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택커들이 어택하는 사람들, 해커들이 하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그거를 어택하는 패턴이. 그래서 그 비헤이비어를 보고 나서 트래픽 오는 양을 트래픽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나서 어택이 발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얼타임에 대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디도스 공격. 제가 디도스 공격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것은 실시간적으로 찾았는데, 뭐 네트워크 컨제스션 나는 상태에서 또 서버가 막 컨제스션 나는 상황에서 판단하는 거라 저거는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보면 어태커가 여기 딱 있는 거고요. 어태커가 여기 있는 좀비에다가 바로 공격을 하기 전에 중간에 보니까 핸들러를 또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이 핸들러가 특별한 몇 개의 좀비들에 대한 거를 여러 개의 좀비에 대한 것은 핸들링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얘네들이 핸들링해서 하나의 빅팀을 그러니까 희생자에 대한 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게 디도스 공격에 대한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뭐 네트워크를 끊고 하면서 이거 하나하나씩 트레이스하면서 끊는 작업을 실시간으로 빨리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트래픽을 여기서 이제 블락을 시켜줘야죠. 이쪽에 들어오는 거를 빨리빨리 블락을 시켜줘야죠. 그러면은 저렇게 악의의 목적을 갖고 나서 들어오는 트래픽하고 진짜 선의의 트래픽을 잘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보면 전부 다 비헤이비어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얼타임 서비스에 대한 것을 어택을 디텍션하는 것이 방화벽이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malware against protecting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그림은 시스코 AMP 스레트 그리드예요. 이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격자 아닙니까? 여기저기 격자가 있어서 하나 못 들어가게 하는 그리드예요. 이게 AMP가 Advanced Malware Protection의 약자입니다. 이게 우리 IT 쪽은 이게 약자만 정확히 잘 많이 알아도 약자에 대한 것만 정확히 알아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대충 정의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Malware Protection Threat Grid, 그러니까 공격에 대한 것을 이제 프로텍션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오가니제이션의 시큐리티 펑션을 베네핏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한 거예요. 여기는 네 팀이 있습니다. 회사에 이렇게 크게 네 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한 조그만 회사 같은 경우는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Secure Operation Center Team 여기는 뭘 하고 하냐면은 Accurate
액셔너블 데이터를 모으는 걸 합니다. Secure Operation Data 센터 팀은 그냥 진짜 정확한 데이터하고 뭔가 실행할 수 있는 걸 모으는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시던스 리스폰스 타임, 그러니까 인시던스 아주 뭔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는 팀이에요. 여기는 뭔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대응하는 팀이네요. 그래서 보면 포렌식 사운드 인포메이션, 포렌식 사운드, 포렌식 하게 안전한 데이터를 갖고는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서스피셔스 비헤이비어를 빨리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리스판스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리스판스 타임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이 됐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스레트 인텔리전스 팀은 뭐냐면은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를 사전에 프로액티브니까는 사전에 발생하기 이전에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시큐리티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링 팀은 이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운영하는 거죠. automated manner, 그러니까 자동으로 해서 베스트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팀이 되겠죠. 이게 지금 4개의 팀으로 마치 좀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게 한 팀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기능을 좀 나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vanced Malware Protection에 대한 Threat Grid라고 하는 시스코에서 제안하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두고 나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curity Best Practice라고 하는 것은 습관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몸에 배일 정도로, 그러니까 보안에 대해서는 누구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항상 늘 연습이 잘 돼 있는 거지. 옛날에는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니 이런 것들을 해서 15일 날 그 훈련을 했었는데 요즘은 안 하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 대피 훈련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 발생할 거에 대한 거를 모의 실험을 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지컬 시큐리티 메저. 그러니까 이 보안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피지컬 시큐리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휴먼 리소스. 이게 인간이 그 구성원들이 또 시큐리티 메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그다음에 임플로이 액세스 컨트롤. 그러니까 또 고용하고 있는 이 구성원들한테 누구는 여기까지 얼마만큼에 대한 것을 접근성을 줄 거냐에 대한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러 가지 리스트업을 여러분이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거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니스트라는 미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 and Technology인가 그래요. 뒤에 약자가 나올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시큐리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계속해서 국가에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런 공공에 대한 자료를 보고 나서 우리 기관에 적절한 데이터를 찾아가지고 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해야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자료고요. 이 뒤에 내용은 앞에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의 자료 나와 있는 거는 skillforall.com에 있는 자료를 제가 캡처한 거기 때문에 skillforall.com을 보시면 여기 내용하고 동일한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시큐리티 애플리케이션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 어플라이언스라는 게 제품이에요. 보안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 제품이라는 게 홈 어플라이언스잖아요. 가전 제품이라는 게.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라는 건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안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장비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장비는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였습니다. 이 라우터라고 하는 장비는 뭐 기본적으로 인터넷에서 쓰는 장치예요. 근데 얘가 라우터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집에 와이파이 AP라는 거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와이파이 AP에 보게 되면 거기 보면 액세스 컨트롤이라는 데가 있어요. 액세스 컨트롤을 딱 열을 들어가서 하게 되면 내가 어느 거는 allow 하겠다. 어느 트래픽은 원하고 어느 거는 못 보내게 하겠다는 것을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어떤 거는 레이어 2 맥 주소 가지고 어떤 거는 IP 주소로 어떤 것은 어떤 서버 웹사이트로 그래서 그런 식에 대한 걸 가지고 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여기 있는 라우터가 아니어도 그 집에 간단히 있는 와이파이 AP 갖고 나서 저기 필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정한 휴대폰 혹은 PC만 서비스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못 지나가게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터라는 것이 약간의 필터 기능 갖고 나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방화벽은 그거보다 이제 더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별도의 장비예요.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자체는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뎁트가 있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블락을 주로 하는 물론 이제 블락도 할 수 있고 포워드에 대한 얼라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다음에 이제 팔리시, 시큐리티 팔리시에 대한 걸 갖고 나서 이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장치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IPS, Intrusion Protection, 그러니까 파이어월도 뭐 IPS에 대한 기능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IPS라고 하는 것이 보면은 트래픽 시그니처, 매치, 블락, 매치하거나 블락, 매치하고 난 다음에 그걸 블락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인 라우터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스피드가 이제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한번 이제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VPN이라는 서비스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네트워크가 나가 있을 때 접속해 들어오는데 그 VPN 접속해서 쓰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VPN이라고 하는 것이 보게 되면 시큐어한 터널을 제공합니다. 시큐어 인크립션 터널을 써가지고 내부 네트워크에 다른 거 들어오면서 그 보안된 형태로 들어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VPN 설정에 대한 거는 여러분 쓰고 있는 일반 PC 서버라고 VPN 서버가 있는데 보통 VPN 서버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PC에도 다 그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API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라우터에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간단하게 PC에서도 서비스를 설정을 해놓고 나서 외부에서 그 PC 접속해가지고 내부 네트워크 돌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엔티 멜웨어 앤티바이러스 시스템 이거는 이제 PC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제 블락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 블락 멜리셔스 코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방화벽에 대한 거 볼까요?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 보게 되면 컨트롤과 필터를 합니다. 여기 보면 필터가 를 좀 바꿀게요. 잘 안 보여서 저도.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컨트롤 앤 필터를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allow 하느냐, allow냐, 블락이냐인데 allow 안으로 들어오는 거, allow out 나가는 거에 대한 걸 알고 있고요. 호스트 베이스로 PC 버전으로 방화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PC에 지금 파이어월 설치를 이제 하죠. 통상적으로 네트워크 기반으로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화벽에 대한 거는 요즘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저것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컨피규레이션 할 때 저 방화벽 때문에 컨피규레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잠시 방화벽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인스톨하고 다시 이제 방화벽을
실행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화벽에 대한 게 네트워크 레벨의 IP 주소를 보는 거 있고요. TCP의 이제 포트 번호에 대한 것이 있고 TCP UDP에 대한 포트 번호 여기 보면 다 포트 번호 갖고 할 수 있고 혹은 애플리케이션별로 할 수 있어요. 물론 아까 보신 것처럼 포트하고 애플리케이션 같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레벨 트랜스포트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저런 방화벽을 할 수가 있고요. 저 방화벽을 하게 되면 이제 스피드는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상위 계층으로 이제 컨텍스트 어워드. 컨텍스트로 하는 것이 가장 상위 레벨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메시지에 대한 걸 보는 거죠. 예를 들면은 뭐 특정 키워드, 뭐 포르노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아예 필터 걸어가지고 못 지나가게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그게 컨텍스트 어워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대학교에서까지는 그렇게 안 하지만 뭐 중고등학교라든가 그런 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에 대한 것이 바로 컨텍스트 어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내용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보이게 되면 플락시 서버의 걸 리버스 플락시라는 것이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우리가 클라이언트 서버 웹 서비스를 주로 쓰는데 웹 서비스를 통상적으로 쓰는데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서버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쪽 영역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쪽 서버까지 다 가가지고 다 오면은 이게 상당히 스피드가 좀 낭비 혹은 트래픽이 조금 많잖아요. 그래서 저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클라이언트에 여기 플락시를 하나 서버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서버 나갈 때 이쪽 플락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 처음에 이쪽 서버에서 콘텐츠 갖고 온 거에 대한 것이 이 플락시가 약간 캐시를 갖고 있으면 캐시 서버랑 같이 또 얘기가 되는데 캐시를 갖고 있으면은 이 플락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여기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니까 상당히 빠르겠죠. 이게 플락시 서버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약간의 그 시큐리티에 대한 것도 실행을 할 수가 있는 게 플락시 서버예요. 그 플락시 서버를 보게 되면 필터 웹 콘텐츠, 도메인 네임, 미디어 타입에 대한 거를 합니다. 그래서 플락시 서버라는 것이 이렇게 된 거, 리버스 플락시 서버는 조금 달라요. 리버스 플락시 서버는 뭐냐면은 이쪽에 오는데 이제 서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버가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어떤 이유로 플락시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 플락시에 오게 되면 여기 얘네들 대신해 가지고 여기만 보여줘요. 여기만.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느냐? 여기가 만약에 시큐리티 하죠. 시큐리티를 보장할 수 있죠. 서버를 누군가가 공격을 한다. 근데 이 서버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플락시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버를 이제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능을 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 대한 것을 로드 밸런싱도 할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서버 프로텍 할 수 있고요. 서버를 안 보여주게 하고 있고 로드를 이제 조금 뭐랄까요? 로드를 어, 좀 안 줄 수도 있어요. 특정하게. 그 다음에 디스트리뷰터 액세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리버스 프락시 서버라는 용어 자체라든가 프락시 서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사실 클라이언트 서버에서 중간에서 하는 기능인데 얘네들한테 시큐리티에 대한 기능도 줄 수 있어서 파이어월의 한 종류로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주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퍼블릭 주소라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주소를 어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프라이빗 주소 우리 학교 같은 경우 뭐 118, 134, 99 예를 들면 뭐 130 이게 우리 이제 하나의 퍼블릭 주소입니다. 제 연구실에. 근데 여기에 제가 무선랜 AP를 하나 딱 들고 무선랜 AP를 여기 딱 달고 여기에 단말을 여러 개 붙입니다. 그럼 얘가 192점, 168점, 0점
1에서 뭐 128까지 뭐 제가 뭐 255까지 쓰긴 하는데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제 연구실에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무선 랜을 접속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 뭐 학생들이 갖고 와서 무선 랜을 접속해서 쓰게 되면 퍼블릭하게는 요 주소 하나, 12813465137이라는 주소 하나 갖고 나서 다 나갑니다만 내부에는 단말이 여러 개를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기술이 바로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 기술이에요. 프라이빗한 주소를 퍼블릭 주소로 트랜스레이션 하는 기술이 NAT 기술입니다. 그럼 이 NAT 기술은 이쪽에서 프라이빗해서 퍼블릭 쪽으로 가는 트래픽은 되는데 퍼블릭 쪽에서 프라이빗 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은 사전에 나간 거 이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방화벽 기능을 합니다. 그게 바로 NAT 파이어월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디가 있죠? 여기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에 대한 글씨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호스트 베이스드 파이어월은 PC 버전에서 OS에서 설정하는 것이고요.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파이어월 이제 OS에 딱 설치하면 이게 디폴트가 액티브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액티브인 것 같아요. 그래서 OS가 그러니까 이게 제로데이 어택하고 같이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제로데이 어택 파이어월 PC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PC OS 딱 설치하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방화벽을 이제 설정을 아마 하게 할 겁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패치가 뭔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패치가 나오기 전까지 방화벽이 조금 그 기능을 또 해주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완벽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없으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 스캐닝. 아까 보여드린 그 포트에 대한 거를 스캐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포트 넘버에 대한 것이 있고요. 포트 넘버라고 하는 것이 데이터 보내는 애플리케이션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포트 스캐닝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상당히 뭐 어디 오픈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오픈 포트에 대한 것을 스캐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멜리셔스한 목적으로 리커너센스 툴로 쓰는 거예요. 리커너센스라는 게 이제 정찰하는 겁니다. 음,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화이트 해커 혹은 이제 내 보호 목적으로 쓸 때에는 그거에 대한 것에 네트워크 시큐리티 팔리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툴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 엠맵이라고 해가지고 오픈 소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운로드해서 내 PC 뭐가 열려 있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명령 그다음에 이제 쓰는 거에 대한 거 하나 또 예를 보여드릴까요? 아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네스테트라고 하는 코맨드가 있습니다. 네스테트라고 하는 코맨드는 내 PC가 외부에 어떤 IP에 어떤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예요. 네트워크 스테이터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TCP라는 포트, 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PC가 25.2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포트 번호가 쫙 이렇게 어사인이 되고요. 그다음 외부에 접속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보면 HTTPS라는 게 이게 443인가 그래요. 포트 번호가. 그렇게 쭉 있고요. FTP도 지금 하나 있네요. FTP도 열려 있고요. 뭐 이렇게 많어 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근데 여기 PC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브라우저 몇 개 본 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지금 접속이 됩니다. 네, 이런 포트 쭉 열어보는 거죠. 이런 포트 중에 지금 뭐가 비어 있나, 뭐가 살아 있나, 뭐가 오픈되어 있나를 보는 코맨드가 바로 이제 nmap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젠맵이라고 해서 IP 주소 줘가지고 해당하는 서버 혹은 해당한 특정 IP 주소에 그 포트 번호가 비어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냥 여기 강좌에서는 그냥 이런 거 소개만 하고 이게 해보진 않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해보면 조금 신기하다기보다 이렇게 보안이 취약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여러분이 엠맵, 젠맵은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장비가 있습니다. IDS, IPS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다가 제가 산책 다니다가 본 건데 어느 집에 이렇게 방범에 대한 것을 딱 보게 되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집은 방범창이 유리창이 있는데 여기다 방범창을 막 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방범창이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유리에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어떤 집은 가서 보니까 유리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그 적외선 센서를 양쪽에다 달아서 적외선인지 자외선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빔을 쏘고 나서 여기서 받아가지고 누군가 여기 지나가면은 디텍션을 하는 거를 내가 딱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디텍션 하는 장비고 얘는 프로텍션 하는 장비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 보게 되면 이 장치에 보면 여기가 외부 네트워크예요. 여기가 외부 인터넷이에요. 여기 라우터가 있고요. 여기 파이어월이 있어요. 그 다음에 IPS가 이 안에 있고요. 지나가는 장비 IDS는 약간의 디텍션을 하기 때문에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보이고 IPS하고 IDS는 진짜 뭐 하는 기능은 똑같은데 실시간으로 하면서 프로텍션을 하느냐 마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트워크에 부하를 주느냐 안 주느냐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라우터 있고 파이어월 있고 뭐 IDS, IPS라고 이렇게 장치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 장치로 구현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드시 뭐 이렇게 독립된 어플라이언스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의 어플라이언스로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스위치 안에 이런 기능을 또 둘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스위치에다가 이거 두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조금 이렇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이 기능 자체가 이렇게 딱 독립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임베디드 돼 가지고 나서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하드웨어적으로 만들면 좋긴 한데 그럼 이제 좀 가격이 올라가는 단점은 있죠. 자, 그래서 뭐 IDS에 대한 동작이 나옵니다. IDS라는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 그대로 IDS라는 것은 Dedicated Network Device일 수도 있고 어떤 툴로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버 안에 그 툴로서 PC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IDS 관련된 오픈 소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PC에다 집어넣고 나서 중간에서 이걸 다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만든 게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그 모니터 툴이 있어요. 모니터 툴. 이 모니터 툴을 쓰게 되면 여기 네트워크에 지나다니는 트래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IDS 기능처럼 이제 시큐리티를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을 두면 이제 IDS가 자, 그렇게 네트워크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여러 가지로 단독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소프트웨어 형태로 PC에서 운영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뭔가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걸 디텍션을 로그를 합니다. 디텍션을 로그를 하고요. 그다음에 얼럿을 띄웁니다. 지금 뭔가 어택이 있습니다라고 어드민한테 알려주게 됩니다. 얘는 그거에 대한 것을 프리벤트 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왜? 얘는 IDS니까. IDS는 하는 것이 보면 디텍트하고 로그하고 레포트하고 알람 띄워주고 그것이 IDS 기능입니다. IDS라고 하는 거 단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딜레이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딜레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IDS는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지나다니기만 하고 그냥 카피 받아가지고 하고 그렇게 동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카피하고 미러링하고 데이터 스피드 때문에 그런 기능을
경우가 많습니다. IPS는 이제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룰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룰이 있고 그 룰에 만약에 뭔가 맞다라고 하면 그 트래픽을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스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노트. 이 스노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스노트도 제가 하나 찾아놨는데 스노트. 스노트 보면은 오픈소스하고 침입 차단 시스템이에요. 스노트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서 마틴 루시라고 하는 양반이 98년도에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24년, 25년 이렇게 된 꽤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시스코 시스템즈, 그러니까 시스코가 이거에 대한 것을 갖고 있어요. 이게 소스파이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시스코에선 소스파이어라는 이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노트라는 이름을 되게 오래전에 이렇게 있었다. 라고 한번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스노트 커머셜 버전, 커머셜 버전이 시스코 소스파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스파이어라는 게 리얼타임 트래픽 포트 어널리시스 하고요. 로깅하고 컨텍스트 서칭하고 매칭하면 그거에 대한 것을 이제 못 지나가게 하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맨 처음에 오픈 소스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픈 소스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을 이제 여기 이제 딴 거랑 연동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소스파이어도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서드 파티 툴 다른 사람들하고 인터워킹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연관이 되냐면 네트워크 어드민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드민. 근데 네트워크 어드민이 뭘 보냐면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NMS라고 하는 툴 가지고 나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을 많이 해요. 거기서 컨피규레이션도 내있고 하는데 여기 NMS 기능 중에 이제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시큐리티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 오픈소스고 있는 스노트랑의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툴을 쓰게 되면 예를 들면 제3자인 딴 회사,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NMS가 있다. 예를 들면 뭐 LG가 운영하는 NMS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시스코에 소스파이어 소스파이어라고 하는 요 스노트 장치가 있으면 요 장치를 사놓고 나서도 이거를 한 LG나 삼성의 그 NMS 쪽에서 읽어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 뜻입니다. 저거. 자, 이제 제로데이 어택에 대한 거. 아까는 이제 제목만 딱 있었는데 여기는 좀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서 제가 대충 다 설명했던 그런 내용인데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봅시다. 제로데이 어택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퍼펙트하지 않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not perfect하다. 그래서 exploiting flaw in software before put together tends to fix them. 뭔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단점을 뭔가 이제 탐구하고 이제 거기를 막 공격을 해서 찾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를 뭔가 하는데 이 해커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제로데이 어택을 가졌다고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데이 어택입니다. 이런 어택은 리얼타임으로 찾아야 되고요. 왜냐면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패치를 빨리 하거나 업데이트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공격 들어오니까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빨리 디텍션하고 뭔가 스탑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발생 스탑 시켜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어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실시간적으로 공수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리얼타임 디텍션 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액티브하게 스캐닝을 합니다. 뭐를 써가지고 방화벽이라든가 IDS, IPS 장비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최근에서 이제 컨텍스트 베이스 아널리시스라든가 비헤이비어 디텍션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많다. 그러니까 이런 툴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게 사람이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에 모니터링합니다. 그래서 사실 네트워크도 여기도 AI 기법이 씁니다. 제가 CCNA라고 하는 걸 강의하는데 CCNA가 이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뭐 초급, 중급, 고급이라고 보면 5급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뒤에 가면 AI 기법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엔 네트워크 설정할 때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코맨드 치고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인텐트만 주면은 자기가 인텐트 베이스로 네트워크를 운영에 대한 내용이 통계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컨텍스트라든가 비헤이비어의 기반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하는 걸 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옛날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컨텍스트, 또 비헤이비어 디텍션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저희 포커스는 시큐리티니까 시큐리티 측면에서 저런 식으로 네트워크 디텍션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디다스 공격, 비기스트 어택 스레트입니다. 리얼타임 디텍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서버에 대한 퍼포먼스, 우리 네트워크에 대한 퍼포먼스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독스는 반드시 실시간적으로 모니터링 해가지고 빨리 그 트래픽 어택을 막아야만 됩니다. 사실 regularly occurring DDoS attack, 이 사실 디도스 공격을 뭐 큰 기관들은 많이 받아봤죠. 그래서 이거에 보면은 이게 상당히 디펜드하기 상당히 쉽지 않은 어택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좀비 호스트에서 상당히 많은 좀비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하면 이 트래픽이 마치 그냥 정상적인 트래픽이랑 섞여서 들어오고 정상적인 트래픽인 것처럼 속이서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막 트래픽 범프 저기 폭탄처럼 한 번에 확 던져가지고 걔를 잡기 전까지는 조금씩 보내면서 여러 놈들이 막 동시에 오면은 얘가 진짜 괜찮은 유저야 아니면 나쁜 유저야를 구분 못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찾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rotecting Against Malware.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런 용어를 또 많이 Advanced Persistent Threat, APT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Advanced, 그러니까 Persistent가 지속적이냐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피곤한 거죠. 지속적으로 공격하니까 지속적으로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니까 앞에서 얘기한 AMP 스레트 그리드라는 걸 가지고 나서 지속적인 퍼센트 스레트에 대한 방어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서버 소프트웨어인데 호스트 엔드포인트에서 개발되고 뭐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스탠드얼론 디바이스도 있고 다른 네트워크 디바이스인 것처럼 동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일반적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게 APT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드밴스드 퍼센트 트레트에 대한 것인지를 찾는 게 정말 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하는 놈은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 지난번에 한번 이제 웹디스크에 계속해서 어디 이상한 데서 공격하고 있었잖아요. 걔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로그 파일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는. 어쨌든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우선 시스코 스레트 그리드에 대한 이런 것이 필요한 거에 대한 것이 아까 여기 이제 좀 설명이 나와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보면은 CQ 오퍼레이션 센터 팀이 해야 되는 거,
인시던스 리스폰스 팀, 그다음에 Threat Intelligence 팀, Security Infrastructure Engineering 팀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글로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Security Best Practice 해가지고 국가라든가 혹은 약간 전문가 집단에서 시큐리티 베스트 프랙티스에 해야 대한 리스트를 퍼블리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의 이런 것들을 주의하세요라고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니스트입니다. 니스트 아까 얘기한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Standard and Technology라고 우리나라도 표준기술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표준기술원. 우리나라의 표준기술원에 해당하는 미국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센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시큐리티 리소스 센터에서 리스트가브의 CSRC 사이트에 보면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사이트를 하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고 최근에 시큐리티에 대한 어택이 어떤 것이 있었고 무슨 문제에 대한 해결은 어떻게 하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보안 전문가들은 새로운 보안 공격이 뭐가 최근에 나왔고 그거를 막기 위한 것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뭐 사례에 대한 범위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CSRC라고 하는 데가 지속적으로 보안 쪽 관련돼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반드시 참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프랙티스가 뭐가 있느냐? 보면 피지컬하게 휴먼 리소스 그다음에 인프로 액세스 컨트롤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여기가 그 내용의 전부 다에 대한 것을 하나하나 설명이 되고 있어요. 리스크 어세스먼트 해야 되고요. 리스크가 얼마만큼 발생할지를 예측을 해봐야 되고요. 어떤 걸만 그거에 대한 경제적인 손해 가치 이것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게 내가 얼마만큼 큰 문제가 발생할지에 대한 것을 리스크를 어세스를 해야 돼요. 리스크를 예측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 그거의 밸류를 저장 계산해야 되고요. 시큐리티 팔리시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 조치, 보안 조치에 대한 피지컬한 조치예요. 피지컬한 조치에 대한 걸 하고요. 휴먼 리소스에 대한 시큐리티 메저, 그 조치, 사람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테스트, 퍼폼, 백업을 퍼폼하고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큐리티 패치, 업데이트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인프로이에 대한 액세스에 대한 범위,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안 등급, 보안 관리자에 대한 등급을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레귤러리 테스트 인스턴스 리스폰스. 그러니까 사고 발생에 대한 리스폰스에 대한 테스트를 이제 하는 거죠. 네트워크 모니터링에 대한 거, 어널리티스, 매니지먼트 툴을 구현을 해야 되고요. 시큐리티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고요. 컴프레hensive 엔드포인트 시큐리티 솔루션에 대한 것도 다 갖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우리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했었어요.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거를 저쪽에서 작업할 때 그거를 당하지 않도록 그다음 보안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에듀케이션 유저, 에듀케이트 유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크리트 데이터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 시큐리티 어플라이언스가 되겠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비헤이비어 어프로치에 대한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니까는 4시 10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4시 1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